자, 그럼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둔촌주공 당첨자 발표 D-1, 당첨자, 탈락자, 전략은?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청약시장에 관심을 한몸에 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청약 접수가 10만 명까지 몰릴 것이라는 이른바 10만 청약설까지 나왔지만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순위 청약자가 고작 17,000여 명. 기대에 영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청약시장이 얼어붙은 시기에 만약 당첨이 돼도 이거 계약해야 하나 고민도 곳곳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키워드 둔촌주공 당첨자 발표 D-1, 당첨자, 탈락자, 전략은? 이걸로 현재 부동산 청약시장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둔촌주공 이 재건축 단지가 네. 대여라고 막 불려서 관심이 정말 뜨거웠는데 네. 막상 흥행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기대가 굉장히 컸죠. 10만 청약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1순위가 4.7대 1 정도 나왔고요. 네. 2순위까지 해도 5.3대 1이 나왔는데 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작년 강일에 강동구 강일에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337대 1이 나왔거든요. 작년. 근데 올해 둔촌이 훨씬 더 좋은 아파트입니다. 더 유명하고, 더 그렇죠? 유명하고 더 좋은 입지도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4.7대 1. 이게 거의 몇 토막인가요? 한 80분의 1 토막 정도 되나요? 네. 거의 뭐 100분의 1 토막 날 정도로 경쟁력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일부 타입들은 미달이 나온 타입들도 있고요. 600%까지 뽑거든요. 투기 과열지구는. 네. 그래서 100가구 모집이면 600가구까지 모집이 되는데 1순위 마감이 안 되는 단지들도 나와서 좀 네.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주택시장이 얼마나 침체가 됐으면 우리가 믿었던 둔촌주공마저 이렇게 나왔냐.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뭐 둔촌주공은 아까 말씀드린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막 이렇게 언론에서 좀 네네. 키워드도 붙였고 또 네. 장위 4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서울 최대 뉴타운 그러니까 서울 강남 그리고 서울 강북의 이른바 맞습니다. 대여 재건축 단지가 많이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뭐 온라인 커뮤니티도 난리가 났었는데 네. 막상 그런 큰 관심이 실제 청약으로 성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모델하우스도 굉장히 북적북적되고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델하우스 분위기를 보면 이거 10만 청약설이 맞다. 아. 이런 분위기까지 이어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순위가 4.7대 1이 나왔고요. 네. 장위자위 같은 경우는 3대 1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3대 1.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심리가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너무 많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니까 심리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보통 우리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5에서 10%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실수요자들이 좀 유입이 되고요. 그래프 보이시죠? 5에서 10%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되고 10% 이상 경쟁력이 있으면 가수요들, 투자 수요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지금 또 10% 이상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헬리오시티도 그렇고요. 잠실, 엘스, 리센츠 네. 대표적인 아파트들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청약을 했지만 나중에 입주 때까지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결국 가격 경쟁력이 10% 이상 나는 가수요, 투자 수요를 노리고 있지만 네.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작용이 되면서 그 청약을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가 많이 작동이 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주방 비용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84 타입은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또 2년 거주, 8년 전매 제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번에 저조한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건 어쨌든 아파트 값이 내가 이걸 투자한 만큼 내가 못 걷어들일 거야라는 그 불안감, 심리가 좀 맞습니다.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이번 주에 전국에 또 8,000가구가 아파트가 분양된다고 하네요. 네네. 근데 둔촌주공도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서울이든 뭐 지방이든 다른 데도 청약이 좀 시들시들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라면 뭐 진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행사 대표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미뤄야 되나? 미룰 수 있으면 미루겠는데 네. 못 미룹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미분양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자,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4만 7천 가구 정도 되고요. 서울이 7,600 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양이 5만 가구가 넘어서게 되면 전국적으로 위험하다. 10만 가구가 넘었으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 4만 7천이면 5만 이제 간당간당하죠. 네. 조만간에 5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위험 수위로 넘어갈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라면 내년 2023년 상반기 중으로 10만 찍지 않을까. 그러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도 지금 불안하고요. 네. 이를 바라보는 국토교통부도 마음이 굉장히 조급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회색이 아까 그 4만 7천여 가구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방 뭐 중소도시가 굉장히 다 심각하다고 합쳐서도 그렇고요. 하더라고요. 서울도 지금 7,600이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죠. 6월 달이 4,400이었거든요. 네. 이 속도라면 서울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한 2만 3만 가구 수준으로 위험 수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 준톤 주공 재건축 청약 당첨자 발표가 내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경쟁률이 이제 예상보다 낮아 보니까 이게 안 되겠지.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는 심리를 일단 넣었는데 이러다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로 바뀌어서 뭐 네. 온라인 게시판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계속 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이런 분들 당첨돼도 취소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아, 최근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둔촌 주공 정도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워낙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이게 주택시장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저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미계약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수도권 청약 아파트 미계약률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또 뭐 요 정도 나왔죠? 270, 서울 같은 경우는 371가구인데 올해 1,500가구 정도 나왔고요. 수도권 또 2,600에서 7,300 정도 나왔는데 네. 작년은 그런 거죠. 작년에도 왜 이렇게 미계약이 나왔냐라고 하면 층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되니까 당황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투자 심리까지 위축이 되면서 미계약률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네. 둔촌주공도 지금 청약 1순위 마감은 됐거든요. 네. 일부 타입 남아두고 마감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아.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당첨이 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나 참 잘했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뉴스를 딱 보면 내가 실수한 거 아니야? 나는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면 아닌 것 같아. 나 포기해야겠대. 이런 생각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미계약률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엄청 있을 줄 알고 넣어서 맞습니다. 당첨되면 기분 좋은 건데 당첨되면 또 피도 올라가니까요. 네. 근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미계약률도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미계약률이 늘어나게 되면 줄 서서 다주택자들이 또 줍줍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미치는 영향이 아마 다른 수도권 청약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무튼 앞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계약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투자 가치가 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뭘 봐야 되냐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많이 올랐잖아요. 7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걸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기본에 충실하냐. 아파트의 기본이 뭘까요? 결국 입지, 좋은 입지와 인프라. 편의성. 지하철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하철 9호선 여기 2개나 있고 네. 학교도 다 있고요. 12,000세대 미니 신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미 다 계획을 했잖아요. 작은 계획도 되고 네.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줍줍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무주택자나 아니면 지금 청약이 떨어진 사람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주택 계획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리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선당후공.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 뭐 일단 당첨되면 무조건 피는 올라. 올해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선곰후당. 선곰후당. 먼저 고민 좀 하고 경쟁력이 있으면 청약하자. 청약해서 당첨되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묻지마 청약하시면 안 되고요. 알짜 분양 단지 위주로 좀 선별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좀 제대로 해서 기본이 탄탄하고 경쟁력이 있는 단지 위주로 좀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계획을 해서 당첨이 됐다면 당연히 계약을 하셔도 좋겠고 미분양도 제가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옥석을 가릴 수도 있는데 미분양은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미분양 원인이 이유가 뭔지를 있겠죠. 살펴보고요. 일단 소비자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원인이 뭐 입지가 너무 안 좋거나 입지 대비
분양가가 너무 고분양가가 터무니없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겠고요. 둔촌주공처는 입지도 괜찮고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미계약이 났다면 이런 거는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소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